계속해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설악산을 등반하던 여자친구가 길을 잃었다면서 스웨덴에 있는 남성에게 구조 요청이 왔습니다. 여자친구는 극적으로 구조가 됐는데 당시 구조 상황부터 듣고 오시죠. 119 상황실로 이제 처음 접수가 됐고요. 암남부 열상에 그다음에 갈비뼈 쪽도 이제 타박상이 심하셨고 다리 쪽도 우선 골절이 의심이 된 상태였습니다. 영어를 조금 정도 한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간단한 정말 대화 정도만 됐었습니다. 그래도 이 발견이 돼서 정말 천만다행인데요. 자, 그런데 길을 잃은 이 스웨덴 여성은 왜 한국에 구조 요청을 하지 않고 스웨덴에 있는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까? 네, 그러니까 스웨덴 국적의 26세 여성 A씨인데 이 A씨가 혼자서 설악산에 간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길을 잃어버렸는데 날은 어두워지고 그 과정에서 탐방로에서 떨어진 겁니다. 3m 정도 아래로. 그래서 다리에 부상을 입어서 움직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스웨덴 사람이라서 우리나라에 119 신고 어떻게 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스웨덴에 살고 있는 남자친구한테 SNS 메신저로 구조 신호를 보낸 겁니다. 근데 또 신기한 게 남자친구가 스웨덴에 있는데 어떻게 위치를 알고 119 구조도에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거는 저도 신기한데 그 네.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휴대전화 GPS를 통해서 위치 추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를 딱 파악한 다음에 한국에 있는 주한 스웨덴 대사관에 연락을 한 겁니다. 그 대사관에서 또 한국에 119에 신고를 해서 바로 소방당국이 출동해서 1시간 반 만에 A씨의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자친구가 이 다른 나라 산에 여행 갔다가 길을 잃었고 부상을 당했다 이러면 굉장히 보통 당황할 법도 한데 이 남자친구가 아주 대처를 참 침착하게 잘한 것 같아요. 네, 정말 대처를 잘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휴대전화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지 저도 궁금한데 혹시 뭐 연인지간이라서 평소에 그런 어플을 깔아놓고 있었는지 어쨌든 천만다행으로 위치 파악이 돼서 위치를 모르면 산에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 들어가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잖아요. 바로 찾아가지고 지금 그 여성 같은 경우에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산에서는 일단 휴대전화가 터지기만 하면 네. 위치 정보가 더 정확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혼자서 산에 갈 일 있으시면 그 위치 추적 어플 같은 거를 가족이랑 같이 깔아서 공유하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이번에는 참 다행으로 구조가 됐지만요. 요즘 단풍 보러 가을산 찾은 분들 참 많으실 것 같거든요. 등산하다가 길을 잃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 우리나라 주요 등산로에 국가 지점 번호판이라는 게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길을 잃으셨으면 주변에 어디 그런 번호판이 있는지 그걸 찾으셔서 그 번호판을 QR코드를 찍으면 내 위치가 정확하게 좌표가 뜬다고 합니다. 그 좌표를 가지고 신고를 하면 이제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수 제시 관련 소식입니다. 이 가수 제시에게 사진 촬영을 요청한 팬이 주변에 있던 사람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이 뇌진탕 진단까지 받았다고요? 네, 그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만 18세 미성년자거든요. 그 피해자가 제보를 한 건데 지난달 26일 새벽에 서울 압구정동의 한 골목에서 제시 씨가 일행들이랑 같이 있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보자가 제시 씨의 팬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 찍어달라고 이제 다가갔는데 제시 씨 일행 중에 한 남성이 영어로 욕설을 하면서 자신을 막아 세웠고 그리고 제시 씨가 사진은 못 찍겠습니다라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돌아서려고 하는데 다른 남성이 다가오더니 제보자한테 폭행을 가했다라고 제보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제시 씨 입장 나온 거 보면요. 피해자에게 사과는 했는데 당시 처음 본 사람이 저지른 일이라서 세심히 대처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가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제시 씨는 일단 도의적인 차원에서 네. 사과는 했는데 가해자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시 씨 측의 변호사도 그날 제시 씨가 한 5, 60명 정도 되는 사람하고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에는 제시 씨의 지인도 있고 대부분은 또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날 처음 보는 남성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시 씨가 대처를 제대로 못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도의적인 차원에서 피해를 어떻게 배상할지는 앞으로 고민하겠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팬들이 이게 도의적인 책임 얘기가 나오는 게 이 제시 씨가 처음에는 말린 듯 했지만
바로 그냥 뒤로 물러서서 자리를 떠났다. 네. 그러니까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그냥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지금 도의적 책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 당시에 CCTV 영상이 있는데 제시 씨가 처음에는 그 가해자를 말리는 듯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보자 측에서 별다른 대처 없이 본인이 연루되는 게 조금 꺼려서 그냥 간 거 아니냐 그렇게 제보자가 주장하면서 실망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시 씨가 뭐 직접적으로 폭행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아는 사람이었던 것도 아니고 하지만 뭐 지금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향후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귀추가 주목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가해자를 제시 씨가 아는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이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사를 해봤더니 아는 사람이라고 나오면 큰일 나는 거고 이제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건데 일단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그날 제시 씨가 아는 프로듀서가 있었고 가해자는 그 프로듀서의 지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경찰이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다음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이 오늘 딸 최민정 씨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자, 이혼 후 첫 대면인 건데 혼주석에 두 분이 앉았습니까? 앉았습니다. 정말 떠들썩하게 그야말로 세계의 이혼이라고 할 정도로 큰 이제 사건이 있었는데 지난 5월달에 2심 판결도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최태원 회장하고 노세영 관장이 이혼하고 처음으로 오늘 만났다는 거예요. 바로 딸 민정 씨의 결혼식에 혼주석에 나란히 앉아서 이제 결혼도 축하해주고 손님들 하객들도 맞이했거든요. 하객들 중에서는 또 노세영 관장의 동생인 노재원 씨도 있었고 또 SK 일가의 또 그 최태원 회장의 형제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동안 감정은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었을 텐데 오늘은 웃는 얼굴로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네, 두 사람 모두 비록 이혼은 했지만 부모의 역할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 민정 씨의 해군 장교 임관식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신고합니다. 사관고생 최민정은 2014년 11월 26일부로 사관고생에서 소위로 임명을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필승! 잘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딸 민정 씨도 참 대단하고 그 부모도 민정 씨를 향한 애틋함이 느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요,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 모두 자녀들과 사이가 좋다면서요? 그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간혹 가다가 유명인들 이혼할 때 보면 자녀들이 부모 중에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경우가 간혹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최태원 회장, 노세영 관장의 경우에는 두 사람의 사이는 확실히 매우 안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부모가 자녀들하고는 관계가 적어도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아 본다는 말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최태원 회장의 경우에 그 장녀 최윤정 씨를 비롯해서 뭐 민정 씨, 또 장남 최인근 씨 등등등하고 굉장히 자주 뭐 교류하면서 뭐 어깨 동무를 한다든지 평소에도 뭐 인생 상담도 해주고 경영 상담도 해준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이미지도 지금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부자 부녀 간의 사이가 매우 좋은 것 같다. 또 노소영 관장하고도 그 자녀들의 뭐 여행 사진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서 네. 이게 부부 사이만 좀 안 좋을 뿐이지 이 자녀들과의 관계는 둘 다 좋은 것이 아니냐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많은 이 분들이 이 민정 씨 예비 신랑 이 누군지 굉장히 궁금한데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떻게 만난 겁니까? 네, 그 최민정 씨의 예비 신랑 때문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재벌가에서 상당히 보기 드문 그 국제 결혼이거든요. 오. 미국 국적이거든요. 그 예비 신랑이 케빈 황 씨인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는데 2020년에 미국 워싱턴 DC에 그 민정 씨가 거주할 당시에 이웃 사촌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재벌가 결혼이 우리 두 사람이 어디서 미국 유학 가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사람들이 설마 다 집안 간에 얘기가 있었겠지.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또 이 사연을 보니까 진짜로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완전 자유연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이웃 주민으로 만나서 그 최민정 씨가 군복무를 해서 화제가 됐었잖아요. 예. 근데 예비 신랑인 케빈 황 씨도 군복무를 미국에서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 군복무에 대한 경험이 공통 관심사가 돼서 교류가 이어졌다고 하는데 케빈 황 씨의 경우에는 중국계 미국인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하버드대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를 냈고
미 해병대 예비군 장교거든요. 다음 달에는 다시 또 미군 현역 군인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미군 특수부대에서 다음 달부터 보직을 맡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혼식이 1시부터였으니까 이제 예비 신랑이 아니라 신랑이 된 셈인데 오늘 결혼식에 화려한 정재계 인사들이 정말 총출동했다고 합니다. 이재용 회장 왔을 것 같고요. 어느 분들이 왔나요? 엄청난 분들이 모였는데 무슨 정경련 모임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일단 SK가 형제들이 다 재계 인사들이잖아요. 네. 총출동했고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뭐 아들 노재현 씨 참석했고 그밖에 말씀하신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서 구강모 LG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이재현 CJ 회장, 조현준 효선 회장 등등등 각 재계 인사들이 거의 총출동하다시피 그렇게 했는데 다만 정의선 현대차 회장의 경우에는 사정이 있어서 참석은 못했다고 합니다. 자, 뭐 결혼식은 잘 끝나고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재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재판 관련해서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지난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이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SK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제6공화국의 후광으로 저희가 사업을 키웠다라는 판결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들으신 것처럼 최 회장이 항소심의 재산분할 판결에 대한 상고를 제기한 상태인데 향후 재판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항소심 재산분할 1조 3,800억 원. 이 자체가 이미 예측을 한참 넘어갔거든요. 앞으로도 이걸 전망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다만 이렇게 엄청난 액수가 나온 이유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중요하게 작용을 한 것인데 그 SK 측에서는 그 300억 비자금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 300억 비자금이 앞으로 그 공방을 펼치게 될 것 같고 이번 재판과 별개로 이 300억 비자금설에 대해서 사법당국의 수사도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하재근 평론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